천억도 아니고 그러니까 1조 넘는 수준이라서 장사 못하는 데야. 장사 네. 못하는 데인데 당장 사람도 다 기업 자르고 이래야 가치가 되는데 막 엄청나게 네. 올라가. 이게 이제 네, 어제의 디지털, 오늘의 디지털 어디 예, 찬뚱 브라더스가 왔습니다. 찬뚱 브라더스 괜찮죠? 아 뚱뚱한 거 빼고는 다 좋네요. 아, 뚱뚱한 거 빼고 뭐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건. 네. 현실이라서. 네. 야 근데 너는 구독하냐? 에이 당연히 구독하죠. 사람을 어떻게 보고 진짜. 왜 안 하는 것 같은데. 아 예, 오늘은 이베이들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베이가 뭐 갖고 있죠? 지마켓 옥션 지구 보통 지옥해서 지마켓 옥션에 제일 크죠. 아, 지옥. 아, 그것도 줄이냐? 네, 그 지옥이라고 그쪽에서는 지옥이라고. 아, 합니다. 지옥이라고. 네. 쇼핑 지옥이죠. 한 네.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네, 저는 맞습니다. 옥션의 중고 장터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 한 번씩 들어가면은 뭐 시간 잘 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베이가 이번에 화제가 된 게 내놨죠. 네, 하려고. 이베이 코리아를 통째로 내놨더라고요. 통째로. 네. 아, 통째로 내놨으면은 가격 좀 나가겠는데. 뭐 한 5장, 다섯 5조 장. 정도. 5조. 5장이니까 굉장히 가벼운 네. 것 같은데 다섯 5장 장. 정도 합니다. 네. 간단하게 5장. 네. 이게 웃긴 게 좀 얼마 전까지는 니네 혹시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를 했을 때 이베이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베이 코리아죠. 이베이 네. 코리아 쪽에서는 아 절대 안 판다. 우리는 왜냐하면 수익도 안정적이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팔 이유가 없다라고 네. 하다가 갑자기 네. 싹 바꿔가지고 판다라고 내놨어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속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배당을 안 하기로 원래는 유명한 데였다며. 그렇죠. 배당을 안 했었죠. 배당을 안 했다는 게 뭐냐면 이게 배당을 안 했다는 의미가 소위 말해서 한국 그 이베이 코리아에서 번 돈이 미국 본사로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2년 전부터인가? 2018년부터 어. 2019년 네, 두 해 가장 동안 최근 2년도. 네. 배당을 왕창 해줬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배당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미국 본사로 돈을 넣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팔지 않을까? 라는 생각할 생각을 수 있죠. 했는데 이베이 코리아에서는 아니다. 미국 본사가 우리를 팔 리가 없다라고 했는데 약간 작전 느낌이 있는데 네. 갑자기 그래가지고 5조에 지금 내놨어요. 네. 그게 이제 배당을 하면서 돈을 야금야금 미국 본사에 주고 이제 판다고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약간 속았다. 네. 그 느낌 맞죠? 네. 그게 이제 보통 뭐 이베이 코리아 내가 보통 대기업도 갑자기 배당을 많이 한다. 그러면 이제 대주주 그게 뭐 오너가 됐든 이베이 뭐 미국 본사가 됐든 간에 뭔가 소위 말해서 이제 돈이 필요해서 배당을 많이 하잖아요. 국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오너가 어떤 이슈로 인해서 뭐 돈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뭐 세금을 낸다든지 상속세를 위한 세금을 낸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마켓 옥션이 워낙 탄탄하니까 그렇죠. 네. 워낙 탄탄해서 배당도 없이 계속 뭐 오랫동안 인수한 것들을 가지고 계속 갈 것처럼 했었는데 2018년 19년에 배당을 크게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얘기를 했었을 때 지구는 잘 되나? 잘 되고 있죠. 잘 돼요? 지구 네. 나는 솔직히 지구는 안 들어가 봤거든. 아 지구요? 지옥이 아니고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틈새 시장 뭐 그 약간 니치마켓 특징이 뭐지? 이제 뭐 직구랑 그 다음에 뭐 어. 어떤 빠르게 내놔가지고 이런 뭐 그런 컨셉인데 저도 이제 한두 번 하긴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마켓 옥션하고 크게 차이점을 못 느껴가지고. 그렇죠. 예. 왜냐면 옥션이나 지마켓은 우리가 약간 습관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네네.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어서 옥션 네 맞죠? 많이 네, 했었죠. 그래가지고 저는 옥션을 많이 이용했는데 뭐 지구랑 해갖고 그 세 개 그 사이트가 되게 잘 나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일단 어쨌든 이제 내놨는데 이 세 개 회사를 합치면 네, 잘 된다고 했으니까 네. 온라인 이 쇼핑 시장에서 나름대로 사이즈가 나올 것 같은데. 네. 네. 보니까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1년에 거래액 이제 온라인 마켓은 보통 거래액을 그 덩치로 잡는데 16조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16조? 네. 오. 16조면은 상당하죠. 16조 거래액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보통 몸값을 매길 때 보통 한 0.3배 정도 곱해가지고 0.3배. 네, 그래서 곱하기 0.3 정도에서 5조에 팔고 뭐 11번가가 몇 년 전에 이제 3조 투자 받았을 때도 그쵸.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거래액이구나. 하더라고요. 매출 네네. 베이스. 그래서 그렇죠. 이게 쿠팡 같은 경우에는 계속 손해 보잖아요. 계속 네. 손해 보는데 기업 가치는 계속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주거라고 이제 어. 적자 나도 사실 옛날 공식으로 보면 적자가 어마어마하니까 뭐 몇천억도 아니고 그러니까 1조 넘는 수준이라서 장사 못하는 데야. 장사 네. 못하는 데인데 당장 사람도 다 기업 자르고 이래야 가치가 막 되는데 엄청나게 네. 올라가. 이게 이제 이제 정확하게 알았네. 이게 매출 베이스야. 네. 매출은 많이 팔면 되고 수익이 안 나도 어쨌든 매출 베이스로 네. 평가가 이어지니까
그렇게 투자를 많이 받는 네. 거지. 그래서 비전 펀드에서 거기에 곱하기를 했는데 0.3이 아니고 1.1 정도로 했는데 자체 자체 네, 굉장히 많이 쳐줬죠.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위험한가? 그래서 되겠죠. 근데 이제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지옥이 워낙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어서 5조로 나왔는데 이제 그러면은 안정적이긴 한데 너무 덩치가 크니까 누가 살 것인가? 누가 사냐? 그게 그거지. 많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뭐 잘 된다 그러면 나라도 돈 있으면 사고 싶긴 할 텐데 네. 5조라는 게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국내에서 이거 살 수 있는데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뭐 당장 해도 뭐 롯데나 신세계 일단 누구나 그렇게 떠올릴 수 있잖아요. 맞아. 유통 공룡이니까. 유통 공룡인데 온라인이 좀 약한 애들. 그렇죠. 애들은 아니지. 네. 좀 크신 분들. 예, 그 머리는 굵은데 어. 온라인 쪽에 뭐 쓱닷컴이나 롯데닷컴이나 이런 게 신경을 많이 쓴다고 쓰지만 뭐 롯데닷컴은 되게 인지도가 사실 떨어지고 맞아. 쓱하고 쓱닷컴이 롯데닷컴은 그나마, 보면 네. 거의 그러죠. 광고빨이야 내가 볼 때. 네. 광고는 어마무지하는데 실제로 쓱닷컴 들어가서 사본 사람 별로 네. 없을 걸? 쓱닷컴 뭐 광고 워낙 많이 나오고 공유가 나오니까 공유 나오고 공유진 공시들이 그렇죠. 두 공시들이 공시가 나와서 나와가지고 눈에는 띄겠죠. 공시들이 나와서 공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쓱닷컴에서 물건을 산다 이러면 뭔가 뭔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이미 허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쿠팡이나 뭐 집마켓에서 사면 되는데 굳이 쓱닷컴을 차라리 이마트 가서 물건을 보고 사겠다 이 느낌은 드는데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워낙 온라인 마켓이 사실 강하지 않으니까 물론 구조상으로 롯데나 이런데 신세계는 자기네들의 물건에서 자기네들 파는 거라서 서로 영역이 다르니까 사면은 또 이제 다른 면에서 봤을 때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5조라는 돈이 쉽게 나오지 그러니까. 않지 않겠으면 근데 또 이마트나 롯데나 둘 다 근데 이제 사정이 좋지가 않잖아요. 욕심을 낼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집에서 쇼핑을 해요. 네. 매장을 안 간다고. 매장에 안 가죠. 물건이 남아도는데 온라인 들어가면 다 그냥 일시품절. 없어. 품절. 그래가지고 이제 배송도 힘들고 막 한데 사실 이 회사들은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회사들은 유통망도 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배송 있죠. 같은 것도 잘하고 하니까 이게 붙으면 뭔가 좀 네.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굳이 또 이만큼 잘 되고 있는 데면 굳이 그런 유통회사들이 아닌데도 관심을 가질 수도 있잖아. 수익률이 좋아지니까. 유통회사 아닌 데가 가지기에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모펀드나 사모펀드 같으면 이제 떠오르는 게 홈플러스 인수를 했었던 MBK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MBK가 이제 자금이 여력이 충분하다면은 이제 인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서 홈플러스를 이미 한번 해봤으니까 뭐 이게 법적으로 아니면 주식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홈플러스하고 이제 이베이 코리아 지금 이제 바뀌면 뭐 이름이 바뀌겠죠. 얘네들을 서로 합쳐가지고 또 시너지를 발휘해서 덩치를 키운 다음에 다시 재매가 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 양프로 주변에서는 뭐라 그래요? 좀 약간 그 네. 쿠팡이나 이런 쪽에 좀 라인들 있잖아. 쿠팡에서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없고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인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인수는 불가능하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제 주위에서는 대체로 그래도 사모펀드에서 아마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쿠팡 같은 경우에는 임원들이 다 미국 그냥 다 미국 사람이죠. 싹 바뀌었잖아요. 네. 그 바뀌면서 저희 대표님도 거기 부사장이었는데 네. 나오셨거든. 나오신 거죠? 잘린 게 아니고. 네. 우리 대표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애들이 다 미국인으로 바뀌어가지고 네. 다 영어로 얘기를 해. 그래서 가지고 이게 네. 사고 방식 자체가 네. 한국 사고 방식이 아니라서 네. 한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제 옥션이나 지마켓 같은 경우에 어쩌면은 파악이 좀 안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옥션 그 쿠팡 같은 경우에. 네. 쿠팡은 김범석 사장이 이름은 김범석이긴 한데 응. 사실상 완전 미국인이고. 그렇죠. 마인드 자체는 완전 국적 미국인이라고 미국인이고 하더라고. 뭐 하버드에서 계속 뭐 학교부터 유학도 아니고 그렇게 자라왔고. 그다음에 한국말을 뭐 충분히 잘하긴 하시는데 마인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검모외, 검은 머리 외국인 완전 그분이라서. 뭐라고? 검모외, 검은 머리 외국인. 다 줄여. 이거 검모외는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쓰인 오케이. 용어거든요. 하고 해서 이제 이분은 한국 시장을 쿠팡을 아마존으로 만들고 싶어하지 지옥을 어떤 그런 케이스 자신의 좋은 모델로 생각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쿠팡의 이런 쪽 말고 아니 돈 벌고 있는 데를 안 좋은 모델로 생각하고 자기는 지금 적자가 네.
내가 뭐 누구한테 뭐라고 할 처지는 네. 아니지만 어쨌든 네. 재밌는 상황이다. 네,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제 롯데 아까 케이스는 얘기했고 MBK가 만약 인수를 한다면은 이제 덩치를 늘린 다음에 다시 재막을 할 텐데 그때 되면 다시 한번 뭐 또 몇 년 뒤에 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사모펀드가 얘기 나온 거면 사실 이베이가 그러면은 왜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잘 나가고 팔까? 있는데. 아까 그 속사정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확인해봤어? 이베이 본사? 본사가 사실 네이버 검색이지만 어. 네, 이베이 본사가 이제 행동주의 헤지펀드라고 하는 엘리엇 같으면 이전에 뭐 삼성물산이나 현대자동차에 주식을 이제 가져가서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조금 알려진 곳인데 이베이는 저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엘리엇이랑 서로 주주 싸움을 해서 완성을 해가지고 1월에 엘리엇이 이제 다 팔고 나갔는데 본사는 지금 이베이는 엘리엇한테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밀리는구나. 그래서 CEO가 아예 사임을 했어요 한번. CEO가 사임을 하고 남쪽이 들어와서 야 저거 팔어. 네, 팔아서 그렇죠. 뭐 돈 갖고 와. 약간 이거구나. 스톱업이라고 해서 저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이제 음. 티켓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사재기 때문에 막 유명했었던 사이트 있는데 그것도 다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들어오면은 들어와서 뭐 구조조정이든지 아니면 인력 조정이든지 이런 사업 영역을 바꿔가지고 몸값을 이만큼 올린 다음에 다시 파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본적으로. 그쵸. 네. 그게 걔네는 뭐 이게 회사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네. 회사 자체의 비전보다는 수익 때문에 들어온 거니까. 그렇죠. 순수하게. 예. 그래서 뭐 그게 뭐 자본주의 시장에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아니 그 양반들이 더 순수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냥 뭐 불려가지고 파는 게 뭐 그쵸. 돈적으로 보니까 솔직하게 덩치를 키워서 잘 팔겠다는데 뭐 사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부분은 부분은 없는데 아니지. 근데 이베이가 하여튼 본사가 그렇게 흔들리면서 이베이 코리아가 같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베이에서 이렇게 저렇게 돈이 필요한데 한국 시장에 이베이 코리아가 굉장히 좋구나. 무리 5조. 5조면 이건 할만하겠다 해서 야. 그렇게 팔게 되면서 이베이가 흔들리면서 같이 이베이 코리아가 뭐 본인들은 잘하고 있었지만 심지어 어쨌든 곱하기도 보수적으로 그렇게 된 했는데 거죠. 5조가 나왔으면 그렇죠. 네. 5조면 좋은 거야. 현금 뭐 그게 인수할 때 뭐 현금 말고 주식으로도 하겠지만 그치. 어떻게 되든 간에 현금이 몇 조가 필요한데 그치. 굉장한 거죠. 네. 어쨌든 이게 이제 온라인 유통 시장에 엄청나게 큰 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어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